오늘 하루 주식 DJ 스보입니다. 오아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에서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네, 금일은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 또 연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였는데 연휴 기간 동안 사실 헝다 파산 이슈라던가 FOMC 어떤 그런 테이퍼링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사실 주주분들 많이 불안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 많으셨을 건데, 반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호석유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멘텀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로 한번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자, 금호석유 사실 제가 다른 채널에서 좀 금호석유 오랜 시간 리뷰 이야기 했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애증의 종목이다, 정말 답답하다 라고 많이 속상해 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2021년 5월 6일 날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고 쭈르륵 빠지기만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시금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가는 30만원을 채 못 찍고 그대로 빠졌었지만 이까지 상승을 했던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높은 영업이익률에 있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악재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따로 상승 호재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에 대한 호황에 대한 상승폭이었고, 그 이후의 하락폭은 외국계 매도 리포트 어떤 굉장히 좀 낮은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매도의 영향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피크아웃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피크아웃 이야기 들어보셨죠? 피크아웃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반짝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래프 하나로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걸 피크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피크아웃이 뭐예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아니라 고성장이나 어떤 오랜 기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피크아웃의 문제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금호석유의 이런 모습이죠. 이 금호석유는 물론 요번에 2분기에 7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6에서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1년치 돈을 다 번 거예요. 근데 요번에 3, 4분기가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3, 4분기가 2천억, 3천억까지 매출이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나? 아니요. 그래도 5, 6천억 정도 나올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로 끝날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는 말이 많아요. 물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패널 유도체 사업, 거기에서 BPA라던가 패널 시장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설비가 다수 증설이 됐기 때문에 제품 가격 하락 시에도 어느 정도 이게 수익성이 낮아져도 많이 팔기 때문에 박리담의 형식으로 이게 어느 정도 커버링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점점 증권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기사 한번 보여드리자면 금호석유 같은 기업 자체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ESG 경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친환경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물론 친환경이 도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런 게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했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중요한 이야기가 MB 라텍스 수출량 회복, 뭐 범용 고무 실적 개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EPDM의 연결 편입이라는 게 있어요. EPDM은 메이저 업체들의 설비 폐쇄로 공급이 제한된 가운데 스프레드 급등세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물론 공부하고 알면 좋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기업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금호석유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물론 라텍스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부분은 조금 뒤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팔고 있는 제품들이 다 세계 상위권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영업이익이 6천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대만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한 4천억 정도 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기업이 시가총액이 높은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국내 주식장의 좀 단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외부 환경의 어떤 충격을 되게 쉽게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호석유 주주분들 굉장히 속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호석유의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절대 뭐랄까요 도박하는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건전하게 올해 잘 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좀 힘을 내줘서 우리 건전한 투자자분들에게 어느 정도 좀 기분 좋은 상승폭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투자 상황 한번 볼게요. 투자 상황 한번 보시면 금일 개인들은 좀 많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연기금 제일 중요하죠. 제가 연기금 말씀 꾸준히 드립니다만 투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호석유의 주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LG화학이 어느 정도 좀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어요. 화학 쪽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SK케미칼도 뭐 시장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양봉 좀 들어와 주죠. 다시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금호석유 꾸준히 리뷰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아주 식구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할게요.